총선 빅매치 D-1 드디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입니다. 오늘의 빅매치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척척척 무슨 뜻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저열졸열, 한 비대위원장은 척으로 라임을 맞췄고요. 이재명 대표는 열로 라임을 맞췄네요. 라임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척척척부터 들어보시죠. 여러분, 저희는 진짜 일하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입니다. 척척척은 그거였군요. 일하는 척, 삼겹살 먹은 척, 검사인 척. 검사인 척은 검사칭. 그 환자인 척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저열졸렬은 어떤 발언인지도 같이 들어보시죠. 또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니까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활용해서 각종 색선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오늘 아침에도 겪은 거고 제가 현장에서 유세할 때마다 겪는 일인데 정말로 시비를 많이 걸어요. 저는 여러 차례 이제 선거를 경험해 봤습니다만 이 정부를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졸렬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열하다, 졸렬하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그 척척척, 이 대표의 이 발언, 일하는 척했네 발언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일하는 척 했네. 아이고, 머리야. 머리 너무 아파. 잘 부탁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일하는 척했네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하는 척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며 비판을 한 건데 일하는 척했네가 누굴 향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 앞에 뭔가를 달라라고 보좌관한테 하는데 보좌관에게 농담 삼아서 아유 무슨 보좌관 일하는 척했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아 내가 간만에 유권자들 앞에서 일하는 척했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농담 삼아서 아 열심히 일했는데 아이고 간만에 일했네 뭐 이런 표현입니까? 아니면 정말 일한 척한 겁니까?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한 얘기가 다 맞는다 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본인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당대표인데 나는 당연히 당선이 될 거고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쉬운데 아, 이거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척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아마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저 카메라가 생방송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저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습관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옆에 아마 수행비서 같은데 옆에다 아 오랜만에 일하는 척 했네. 아 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진짜 얼굴이 뭐냐는 거죠. 카메라가 비쳤을 때 하고 카메라 비추지 않았을 때 이거 어느 게 진짜냐. 이거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아니냐.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졸렬하게 선거운동한다고. 아 본인이 굉장히 저열하고 졸렬하게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냥 쇼하고 왔다가 차 들어와서는 아 일한 척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쇼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리고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처럼 품격 있게 하라. 아 저게 품격 있는 행동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옹호할 수 있죠. 아 그냥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아 그런 취지가 아니었으면 어떤 취지였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동영상에 많이 퍼져나가는데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가 아 일하는 척을 어떤 의미로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일하는 척의 의미에 대해서. 그건 본인이 인정하는 거죠. 저 정도면. 왜냐하면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어요. 제3자를 핑계댈 수도 없고
혼자 들어오자마자 앉아가지고 한 소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게 이재명의 본성이고 인성이고 본인의 근본적인 걸 나타내는 아주 짧지만 뭐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관삼 변호사님의 이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런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저열하고 졸렬하다라고 좀 비판을 한 셈인데 여수동 행정관님. 네, 그럼 방금 나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석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척했는가 앵커께서 다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의미에서 한 건지 저 짧은 영상만 가지고는 해석하기 불가능하다. 저거 영상만 보더라도 앞에 그 보좌진 게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자기 본인이 아니라 앞에 보좌진 이야기인지 그리고 저 영상만 보더라도 하루 종일 선거 유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밤늦게까지 유세해가지고 차를 탄 장면인데 거기서 뭐 일하는 척했네가 당연히 이제 지금 선거 때 선거 유세하는 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을 한 거죠. 네, 일하는 척했는가가 사실 해석이 불가능한데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를 그냥 아예 현비경으로 너무 관찰하면서 아예 이재명 대표 유튜브만 보는 것처럼 계속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이제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가 뭐 했네 저 했네 이건 아니다 저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드는 생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재명 대표의 되게 사사로운 사사건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선거 전략에 큰 무슨 도움이 될까? 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본인의 약간 성향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일 때 모든 야당 국회의원들과 굉장히 말싸움해서 굉장히 다 뭐 말싸움을 하시면서 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전략 차원이 아니라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 척척척 저열졸렬 결국은 같은 내용 지점에서 양당 대표들이 서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척척척의 두 번째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판한 겁니다. 원희룡 후보와 그 식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 장소는요, 한 달 전에 이중환 혁신위원장도 모셔서 식사를 했던 저희로서는 중앙당이나 개양 외부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분이 모시던 장소입니다. 아마 그걸 알고 여기 뭐 다른 분이 오셨는지 말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록을 다 보시면 저희로서는 개양에 뿌리박고 여기에서 정직한 정치를 이끌어내고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큰 유서가 깊이 남아있는 그러한 식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했습니다. 저희의 단골이기도 하고요. 원희룡 후보는 이거 나 아는 식당이다, 단골이다라고 찾아간 건데 뭔가 좀 그 삼겹살 사르르 요 논란을 좀 부각하기 위한 정치 캠페인으로도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제일 입장이 곤란한 게 그 식당 사장님일 것 같습니다. 식당 사장님이요? 영업에 크게 도움될 것 같지도 않고요. 요란만하고 소란만한데 선거 유세 중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죠. 일부러 일정 중에. 그래서 거기 식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겸사겸사 하는 건데 뭐 이걸 어떤 척 논란을 이렇게까지 확대시킬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벌써 20몇 년째 대중정치인입니다. 어떤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뭔가를 연출할 필요가 없어요. 전 국민이 알잖아요.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서민 코스프레가 왜 필요합니까? 삼겹살을 먹으면 서민 같고 거기서 소고기는 몰래 먹어야 내가 특권층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식당까지 찾아가는 이 바쁜 일정에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주말을 넘어서 선거 4일 전 주말 일정에 모든 메시지와 일정을 지금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여선홍 행정관 말대로 지금 도움이 될까?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윤 정권에 경고장을 던져야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여러분 옐로우 카드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4월 10일에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우 카드입니다. 옐로우 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을 하면 언젠가는 레드 카드를 줘야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만약에 범야권이 200석을 가지게 되면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0석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저분들의 문제는 우리의 상식의 하방 경직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이 설마라고 하던 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서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면도 국회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헌 저지선만은 막아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는데 좀 일종의 결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200석 생각도 않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200석을 가지면 뭐 못할 짓이 없다고 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까지 뭐 사면도 이제 국회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사면, 스스로 사면 뭐 이런 얘기. 이재명 대표는 투표용지가 옐로우 카드다라는 정권 심판론, 부각. 홍익표 원내대표는 우리 200석 한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 선거 판세에 대한 얘기 나눠봤잖아요.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차관도 하셨고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으니까 광진갑, 동작을, 중성동, 양천갑, 도봉갑 등등등등등 저희가 뭐 한 대석 5곳만 뽑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이 여론조사, 막판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경합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의 공통점은 여론조사를 거듭할수록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로 나온다라는 것. 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흐름이고 추세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지가 60곳인데 한쪽이 200석. 그러려면 이른바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나 뭐 네. 다른 새로운 미래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80석, 90석 이렇게 된다는 건데 역대 선거 결과 보셨을 텐데 그럴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확률 없죠. 그럴 확률 없죠. 왜냐하면은 200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한 대로 개헌을 하고 또 개헌을 통해 가지고 뭐 개헌이라는 건 헌법을 바꾸면서 헌법 속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사면도 가능하지요. 지금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사면권도 국회에 줄 수 있는 것도 개헌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200석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을 좀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지금 180석 상태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더 많은 의석이 가져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는 국정을 정말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까지 봅니다. 과반을 넘는 의석들은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있어 왔어요. 일당은 과반을 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죠. 그러나 과반을 넘으면은 151석은 중요하지만 151석이 160석이나 170석이나 150석이나 똑같은 효과예요. 그 과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개헌 저지선까지 넘어가는 건 다른 차원이고 이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시작할 때는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선거. 그랬다가 야당이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새롭게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힘을 얻어가던 선거. 그 과정이 황상무, 이종석 대사 문제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선거인데 그 과정에서 좀 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선거 끝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진다고 하더라도 120석 정도 이상을 가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 개인은 나는 승리라고 보거든요. 이제까지 선거 직전에는 저 상황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200석 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전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명한 유권자들은 적어도 지난번 코로나 상황처럼 또 코로나 상황 직전에 풀렸던 전 국민 그 지원금의 그 영향을 받을 그런 상황이 없는 지금의 여건에서는 그 정도로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확실히 좀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분석한 민주당 판세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지난주와는 양당이 예상하고 있는 판세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당이 과반을 하느냐 못하느냐 200석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훨씬 좀 줄어든 과반을 넘느냐 과반을 저지하느냐
문제로 선거 막판 양당의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